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1부 방송 말미에 그 사례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소재하는 빌라 그 사례를 얼핏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좀 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이고요. 여기 혹시 생생경매나 아니면 실전경매 엑스파일 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사건번호 2004 타경 안 나옵니까? 그죠? 2004 타경에서 9493 8번입니다. 근데 2004 타경은 지금 현재 경매정보지에 의하면 딱 걸리는 게 2005 타경부터 걸려요. 그래서 2004 타경은 제가 정보지에서는 확인 안 됩니다. 근데 제 책에는 다행히 제가 이 책을 몇 년 전에 썼기 때문에 이 사건이 걸려 있어요. 얘가 나중에 2009 타경 8815호 강제경매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거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에 페이지를 달리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손을 쭉 꺼가지고요. 천천히 말씀해줍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았고요. 전세보증금 6천만 원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그 뒤에 보니까 무슨 은행권에서 이걸 임의경매 신청을 했어요. 여기 임의경매란 말이죠, 그죠? 임의경매 신청하니까 여기에 보면은 을이란 분이 인물로 낙찰받아요. 낙찰받는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255만 원에 낙찰받습니다. 비싼데요. 대학력이 내는 임차인, 왜 이 사람은 가압류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6천만 원인데 1255만 원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255만 원을 경매 비용으로 치고 한 돈 1천만 원 남는 이 1천만 원을 이분이 아마 배당받았지 않겠느냐. 그럼 나머지 자녀 전세보증금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 을이라는 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200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06년 7월 6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그러나서 같은 해 2006년 7월 19일 날 해가지고 7월 19일 날 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설정 금액이 얼마다?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인데 이 상태에서 보니까 한참 있다가 말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하셨어요. 임차권 등기. 요것도 좀 이따 화면에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셨는데 임차권 등기난에 전세보증 금액이 얼마더라?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이때 1천만 원 받았으니까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5천만 원 임차권 등기하고 그러고 나서 갑이 말이지 열받아 버렸어. 이 인간이 말이지 나한테 5천만 원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야. 안 주니까 갑이 열받아가 갑은 뭡니까? 이제 이 사람 상대로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이게 임의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임의경매 신청 요것은 소위 1차 경매 사건이고 이 강제경매 요것은 뭐다? 2차 경매 사건 이렇게 나눠져요. 이 경매 신청한 상태에서 보니까 누가 말이죠. 1억 한 5천만 원에 확 썼다가 입찰 포기했어요. 입찰 포기하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날짜 최저 매각 금액이 1억 4,400이니까 1,440만 원 입찰 보증금 다 기측을 했어요. 아주 우리 주변에 보면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건 제가 비아냥거리는 소리 아닙니다. 아주 착하신 경매인들은 많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착한 부류에는 저는 포함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생판 모르는 사람들 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왜 돈을 줍니까? 집에 가서 아들이 말이지 만 원짜리 한 장 다른 말하면 인상 빡빡 쓰면서 말이지, 그죠? 그래서 1,440만 원 적립되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병으로 아까 갑을 병이니까 정이 봐가지고 얼마에 1억 2,3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1억 2,300만 원 낙찰 받은 요 사이에 있잖아요. 요 사이에 병 저당권이죠. 이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요때 임의경매 신청했어요. 임의경매 신청했는데 청구액이 얼마더라? 1억 2천만 원입니다. 청구액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1억 2천만 원.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1차 사건이죠, 그죠? 1차 사건에 있어서 일단 이 사람이 1,000만 원 배당 받았잖아요, 그죠? 배당 받았다는 것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봅시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예요. 그죠?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안 살 거야. 안 살고 내가 그냥 한마디로 받고 동시행위잖아. 받고 나가겠다, 이게야. 계약 해지 의사표시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 주택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 이거 살고 있는데 이게 경매가 넘어오는 바람에 법원에다가 이분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그 행위는 뭐다, 이게 일종의 그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다, 그죠?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다. 그러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니까 나중에 또다시 이게 특정인이 법원에 정한 법원에다가 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분이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1,000만 원 배당 받아갔단 말이죠.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 쭉 헷갈릴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누구십니까? 최선영님 말씀대로 저희 카페에서 제 방송 몇 번 들으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이론은 아닙니다,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이론이냐고. 뻑하면. 저는 그래, 어떤 분들 보니까 이론 강의는 안 하고, 제가 볼 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게 없어.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안타까워요.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이론 아닙니다.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사건에 있어서 이 사람이 배당 요구 했어. 알았어. 2차 사건 다시 경매 넘어왔어. 배당 요구 안 됩니다. 배당 요구 안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최선순위로 전입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자 을한테 대항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럼 5,000만 원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야. 못 주는 거야.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또다시 경매를 늘려버린다니까, 이제, 이게 정의라는 사람이 1억 2,300만 원에 낙찰 받아갔단 말이죠. 그죠? 1억 2,300만 원에 낙찰 받아갔다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게 되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 양수인입니다. 집을 산 사람이에요. 양수인이 집 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답니다. 임대인이 누굽니까? 주택 양도인이잖아요. 임대인이 소유자니까, 그죠? 우리가 통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부동산 중개업소가 내 집을 산다 이거지. 빌라 산다 그러면, 그럼 거기 임차인이 있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주택 양수인이죠?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하니까 전 소유자잖아요. 그죠? 전 소유자의 지위를 내 승계한대요. 그럼 전 소유자의 지위가 뭡니까? 전 소유자의 지위는 그 사람의 권리와 의무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있네? 그럼 임차인은 뭐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임차 보증금액을 반환해 줘야 될 의무를 집주인이 부담을 하잖아요. 근데 봐가지고 주택 양수인의 임대인이 지위를 승계한다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어리라는 사람이 5,000만 원을 줘야 될 것을 정이라는 사람이 5,000만 원 덤탱이 써야 된다. 그럼 결과는 정은 뭐다? 1억 2,300만 원에 낙찰받았지만은 이 사람은 배당 절차에 전혀 참여 안 돼요. 2차 사건에 있어서는. 이게 임차인들 한번 딱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 제출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봐가지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이렇게 논외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자기 보증금 전액을 다 못 받았다. 그런데 1차 못 받았다 그러면 일단 배당요구 한 거 아닙니까? 너 배당요구 했잖아. 했으면 더 이상 끝난 거야. 더 이상 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차 사건에서 이 사람은 배당요구 했으니까 1,000만 원 배당 받고 나머지 5,000만 원 못 받았다. 그런데 2차 사건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더 이상 임차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뭐다. 내가 낙찰자 소유자니까 낙찰자한테 그 사람이 내 보증금을 주면 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근데 봐가지고 안 준 상태에 또 경매를 넘어와서 당신이 주택 양수인이네 그럼 당신이 뭐 낙찰자에 내 보증금 5,000만 원 줘야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5,000만 원 인수한다. 뭐 전체가 얼마입니까? 1억 7,300만 원이라는 전체적인 투입 금액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 사건 이제 개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이 사건 이겁니다. 보시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전입 확정했어요. 보증금 6천만 원입니다. 그 뒤에 가압류 설정되고 기업은행이네. 기업은행에서 경매 신청했으면 1차 경매입니다. 어디 낙찰받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255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낙찰받고 나 며칠 안 있다가 병이라는 사람이 이게 포인트라니까요. 이게.
요런 식으로 해놓고 딱 경매를 날려버렸을 적에, 뭣도 모르는 말이지, 그냥, 저기, 경매인들이 들어와서, 했다가 완전히 막 박살내버린다니까. 예.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니까, 병이 낙찰받고 나서 병이 저당권 설정한 상태에서 한참 2006년도인데, 이분도 막 그동안 이 집에 계속 살았던 모양이라, 살다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녀 보증금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갑이 이분이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 했는데 이때는 보증금 6천만 원인데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이때는 임차권 등기는 안에 5천만 원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1255만 원에서 255만 원 빼버리니까 나머지 1천만 원을 아마도 이 양반이 배당받아갔지 않겠느냐. 그 5천만 원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갑이 또 열받아가지고 본인이 강제미 신청했어요. 2차 경매. 예. 이게 누가 말이지 1억 5천여만 원에 낙찰받았다가 대금 미납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얼마 아까 1,440만 원 쾌척했다 한 분이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러고 나서 보니까 2010년 2월 11일 날 낙찰됐는데 2010년 2월 2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이 나서 이분 같은 경매 신청 안 해도 되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이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임의경매 신청했다니까요. 근데 청구액이 얼마도 1억 2천만 원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누가 1억 2,300만 원 선에서 1억 2,305만 원에 낙찰됐네요. 그럼 여기다 1,440만 원, 1억 2,300 정도 보고요. 1,440이다 그러면요, 1,4, 1억 3,700, 1억 3,740만 원인데, 여기서 이것저것 다 띄고 나서, 순수하게 배당 금액을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본다 치자 이거죠. 경매비용 이거 다 띄고 나서, 이게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 3천만 원을 봤을 적에, 그럼 어떻게 한다, 들어봐가지고, 여기서는 이 사람은 뭐다, 이 갑이라는 사람은요, 끝난 상태에서 그냥 을한테 5천만 원 받으면 그냥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임차인의 지위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을하고 재계약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갑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증금 5천만 원 줘, 좀 나갈게. 내가 미친 님들랑 재계약 체결하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 갑은 말이죠. 을이 낙찰받기 전까지는 임차인의 지위를 가졌는데, 을이 딱 낙찰을 받고 소유자로서 됐다. 을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 안 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예. 임차인이 아닌 상태에서 단지 이 요건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 하니까 자기 보증금, 자녀 보증금 5천만 원 미회수했기 때문에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는 상태에서 갑은 또 이게 을한테 5천만 원 받을 게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받는 친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이랬듯이 빡 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경매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1억 3천만 원인데 여기서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다 가져가요. 자, 그럼 보입시다. 다시 지우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시라니까요. 순수한 배당금이 1억 3천만 원이라 치자, 그죠? 이분이 을이 1억 1255만 원에 낙찰받았죠? 그러면서 이게 이 배당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은 병 저당권자가 배당받아갑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1억 2천만 원 배당 받아가겠죠, 그죠? 나머지 한 1,000만 원 남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00만 원 남았을 경우에 보니까 이 건에 보면은 다른 권리가 없다면 일단 이 사람은 임차인의 지위로서 배당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요, 강제경매 신청권자의 지위로서 배당받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임차인인데 이때는 강제경매 신청권자잖아요. 임차인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자기 배당 받아가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진행되다 보면 결국은 자 보십시오. 1,255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1억 2천만 원이라는 어떤 수익금이 발생이 되었다. 그럼 여기 빼면은 한 얼마 정도 1억이라는 금액이 발생이 되었다. 근데 보니까 2006년 7월 달에 대금 납부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 2월 달에 낙찰됐으니까 허가 결정 나고 대금 납부한다 그러면 아마 2010년, 그러니까 2010년 한 4월 달쯤 되겠죠, 그죠? 그럼 봐가지고 2007, 2008, 2009, 약 한 4년 만에, 그죠? 4년 만에 1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더라. 근데 왜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걸 하는 얘기지?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거는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근데 보니까 1,255만 원에 낙찰받았다. 아니, 1,255만 원에 낙찰받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5천만 원인데 어떤 미친놈이 자기 1억 2천만 원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1억 2천만 원 내놔라 합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거래되는, 된다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방송 안 해요. 안 하고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한다니까요. 왜?
1255만 원 낙찰받아가 1억 2천만 원 땡기면 1억 벌잖아요. 응? 그건 아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을과 병은 간혹 가다가 바람 많이 불고 비 오는 날 포장 맞춰가서 꼼장어에다 소주 한 잔 하는 설은 사이지 않겠느냐 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제가 쭉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 사건 말씀드렸는데 야 이거 조금 뭐 좀 마하다. 그럼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로 보여드릴게요. 이 대법원 2005다 21,166호 배당이 관련된 판결입니다. 이거 제가 간단히 읽어봐 드릴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잖아요. 그죠?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우선변제권을 선택했다는 건 뭡니까? 배당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우선변제니까 우선배당권입니다. 우선변제는 우선배당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 배당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나오네. 제1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아까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인데 1,000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미배당이란 말이죠. 경락인에 대항해서 낙찰자들, 그죠? 이를 5천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뻘겋게 표시해놨습니다.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해서 소멸한대요. 1차 경매 사건이 경락으로 인해서 땡 소멸을 보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오죠. 2차죠. 2차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바, 이렇게 나와요. 예. 경락에서 소멸하기 때문에 배당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당을 못 받는다. 이게 대법원 2005다 21,166호 배당이 관련된 사건이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오늘은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후반부에 보면 막 자세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커리상의 앞부분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럼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보면은 이게 이제 소위 1차 경매 사건입니다. 1차 경매 사건 해가지고요. 화면을 좀 확대를 해드릴까요? 잠깐만요. 확대를 해서, 여기에 나와있네. 됐습니다. 1255만 원에 낙찰됐다 나오시면 14%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김땡땡 이분인데, 이분이 보증금 6천만 원 나와있잖아요. 그죠? 이 사건에 있어서 등기부등본 내용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저분해가지고 제가 잠깐 편집을 했습니다. 가압류 속에 소멸기준이 걸린데, 2003년 8월 23일에 여기 소멸기준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2003년 2월 10일 날 전입신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는데 1255만 원에서 경매비용 한 돈 1,00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아갔지 않았겠느냐. 해서 그러다 보니까 6천만 원인데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였지 않았겠느냐. 일단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게 이제 1차 사건이고요. 이제 2차 사건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2차 사건이거든요. 2009 다경에 8,815호. 2차 사건인데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서모 씨라는 분이 1억 5천만 원 쓰셨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1,440만 원 입찰 보증금제 몰수당한 거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 공모 씨가 보니까 1억 2,300만 원이네요. 그죠? 근데 전 그렇게 봅니다. 이분이 1억 2,300만 원에 낙찰 받았다는데 5천만 원 인수해야 되거든요. 이분은 5천만 원 있잖아요. 이분이 아까 6천만 원짜리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5천만 원 인수하는 게 전체 얼마입니까? 1억 7,300이니까. 근데 1차 감정가 1억 8천이니까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봐가지고. 1억 7천. 근데 이러한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 수는 있다. 만드는데 이게, 근데 경매인들 중에서 보면 이제, 사람이 다들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봐가지고.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 활동한다면, 와, 그분들은 완전히 그래서 경린이가 경매 어린인가요? 일단,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와 보니까 말이죠. 여기 보니까, 잠깐만요. 여기 또 보면, 네.
이분이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게 임차권, 여기는 2003년도 이분이 2월 10일 날 전입 신고한 거예요. 실제 이분이 임차권 등기는 2009년도 2월 11일 날 5천만 원 돼 있잖아요. 그죠? 5천만 원 돼 있으니까 전에는 1차 사건에 6천만 원, 지금 5천만 원이니까 1차 사건에 있어서 아마 1천만 원을 배당받았지 않았겠느냐. 이 상태에서 보니까 현 소유권 해가지고 정땡땡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보니까 임의경매로 인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간단하게 한 말씀 딱 드릴게요. 우리가 화면을 조금 조정할게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잖아요. 이번에 1255원에 낙찰받았잖아요. 7월 6일 날 등기하고 7월 19일 날에서 저당권, 개인이 저당권 설정하는데 1억 2천만 원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1255원에 낙찰받고 말이죠. 5천만 원 인수해야 되는데 누가 1억 2천만 원을 꾸어준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강제경매 기입등기인데, 이분이 임차인입니다. 이분이 보니까, 청구액 5,025만 4,900원 나오죠. 아마 25만 4,900원은 경매 신청에 따른 어떤 부대 비용인데,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분은 아마도 보니까, 우선 변제라기보다 이 물건 낙찰받으신 분한테는 자기는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반환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뭐다? 이분 같은 경우는 같은 잘 아는 팀일 거예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제가 그 회사 이름을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해드릴게요. 언급을 하면 또 그분들 상당히 언짢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런 유형이라 가지고 경매 소위 작업을 해봤자 큰 돈 안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납니다. 마이너스. 근데 우리는 왜 알아야 되느냐? 여기서 딱 하나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매 정보지를 봅니다. 이것도 이제 경매 정보지 보신 거 아닙니까? 그죠? 경매 정보지를 딱 봤을 때에 경매 부동산 소유자가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잖아요. 정모 씨.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어떤 행위로, 뭐로 인해서 이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지 임의경매잖아. 이거라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또는 강제 경매로 인한,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매매나, 몰라. 상속, 머리 아파. 정여. 저리 가. 다음 또 부동산 교환이 있거든요. 이런 게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경매 사건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경매 정보지를 딱 보니까 현재 소유자가 이 사람이 이미 경매라는 매각으로 이 부동산 취득가 있는, 그랬을 적에는 우리는 두 번째 뭘 봐야 된다 하더라. 이게 이 사람이 이 부동산에 취득할 당시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지. 이거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잖아요. 있었다 이거지.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지, 이 사람 그럼 세 번째 배당 요구를 하였는지. 이거 이제 2편 가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한테 배당 요구를 하였다. 이랬을 경우는 봐가지고 이 사람은 나머지 5천만 원에,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낙찰자에 내가 덤땡이 쓴다 이거지. 그럼 내가 낙찰자 5천만 원 이게 인수한다. 그럼 인수하는 금액만 감안해가지고 우리 솔직히 안 그랬습니까? 한 10년 전에 말이죠. 이 사건입니다. 10년 전에 1차 감정가 1억 8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인수하니까 그건 한 1억 8천만 원 가까이 된다. 뭐야,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요즘같이 말이지 그냥 빌라 같은 경우는 100% 불티나게 낙찰돼. 아니에요.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조금 여유가 있었거든요. 요즘 이제 가면 갈수록 경매 시장에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제 아무리 이번 시간에 제가 대학에 있는 임차인 보증금 안전화 방법 매 공부하면 뭐하냐고. 입찰도 갑자기 맨날 떨어져 버리는데. 맨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서 스팀 팍팍 나오다. 열받지, 열받아. 어쨌든 봐가지고. 근데 그런 그 현상이 나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경매인 전부 다한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평, 불만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현재 소유자가, 경매 부동산 소유자가 말이죠. 이 부동산을 매입을 취득을 한 원인이 뭐냐, 이게. 매각이다. 임의경매라는 매각이다. 강제경매라는 매각이다. 이랬을 때는 아차 조심하다는 것. 근데 또 하나 더, 두 번째 뭐냐면요. 현재 소유자가 있는데 전 소유자 이 사람의 소유권 취득 원인도 한번 확인해 보셔라. 이게 이런 사례를 제가 한번
그 전에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니까요. 보니까 바로 직전 소유자가 매각으로 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러나서 이게 일반 매매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A가 매각으로 소유권 취득하고 B가 A로부터 부동산 매입을 한 걸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상태에서 이게 또 경매가 넘어와 버렸네, 경매.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경매 정보지를 착 본다 했을 때는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을 한 원인이 뭐냐, 이거. 현재 부동산 B네? 소유자 B니까 B, 이 사람 매매네. 괜찮아. 아닙니다. 현재 부동산뿐만 아니라 소유자뿐만 아니고 전 소유자. 전 소유자 이 사람, 매각이다 하면, 이 사람이 A가 이 부동산을 취득할 이 당시 A 이 사람한테서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안 돼. 그럼 하지 마요. 이제 저는 이건 이건 제 철칙입니다. 제가. 그건 여러분들한테 강요는 안 하는데요. 저도 경매 정보지를 보고 나름대로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했을 적에 확인이 안 돼. 좀 안 들어가요, 제가. 제가 왜 들어갑니까? 절대로 저는 안 들어갑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그거 들어가가지고 아니겠지 했다 나중에 기문은 어쩔 낀데요. 아이고 골머리 아파해 봐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설은 지금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네, 그냥 요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경매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원인을 확인하자. 반드시 확인하자. 그죠? 상속, 정려, 부동산 교환 등이 큰 문제가 없으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다 드렸잖아요. 여기 보니까 빨간색이 나오려면 모르겠다.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 그죠? 또는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일단은 긴장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라는 매각이 됐을 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면 그자가 배당, 요거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지 여부하고 그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배당력을 하였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자. 그죠? 이 말씀 들으시고, 이 책을 사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책 사보시라 책 없어요. 이게 생경매는 제가 다른 출판사에서 썼기 때문에 없고, 실전경매도 그 책이 없기 때문에 책 없어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책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교재 가지고 들이대는 거 아니니까, 일단 요 정도 아시고요. 요것도 지금 제가 보면 이제 조금 전에, 대법원 2005다 21,166호 판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1차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천액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천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을 때에는, 그죠? 경락인에게 대항하는데,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해서 소멸이죠. 소멸하는 것이므로 2차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바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지워버려.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뭐가 나와 있나요? 이건 또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 이분이 1억 2천만 원 저당권 출석한 사람인데요. 참 재밌어요. 청구액이 1억 2천만 원. 아니, 설정금액이 1억 2천만 원인데 청구액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이게 한번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그 상대방들이 그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에 놀아나서는 된다, 안 된다. 놀아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게 보시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에 휘말려서는 결코 안 된다. 근데 이렇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는 제가 이렇게 독한 이야기를 대충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딱 한 번만 할게요. 뭐냐면요. 눈은 액세서리가 아니거든요. 그죠? 맞죠? 눈은 뭔가 보고 내가 머리로서 생각하라고 달래는 것이, 눈 화장하라고 눈 달려있습니까? 쌍꺼풀 수술하라고 눈 달려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내가 경매 공부를 해야지만 눈다운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또 언제입니까? 10월 22일, 다음 주, 모레, 금요일 날은요,
여기 보면 또 제3자가 강제징용 신청 사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가지고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경매 공부하시다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있죠, 그죠? 카페 어딘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막 삐집니다. 우리 채널에 다 카페 바로 가기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 Q&A 방에다가 질문 주시면은 제가 여기서 영상물로 답변을 해드릴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영상물로 제작을 해드리고, 아니면 또 다른 분도 뭐 답변을 드리니까 그렇게 서로 어떤 소통을 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상 안종인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